산업 리포트 더 팩트, 오늘은 어떤 팩트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인사이트까지 함께 해보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최원주 전문가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산업 리포트 화면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신증권의 금융업종 리포트입니다. 혼란 속 편안한 대안, 투자 의견 비중 확대 제시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또 큰 변수가 다음 주에 있을 3월 FOMC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과연 연준이 어떤 기조로 긴축을 이어갈지 시장의 관심은 또 여기에 모아질 텐데요. 금융주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수경 캐스터, 이 리포트에서 금융주 내에서 매력도가 높은 섹터 어떤 쪽을 얘기할까요? 네, 금융에서 손보 가장 좋게 보고 있고 은행과 증권, 이 순으로 메리트를 평가를 했습니다. 손보사에 대해서는 최근에 대신증권뿐만 아니라 다른 증권사에서도 일부 종목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상향이 나오게 되면서 향후 전망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보험 청구액이 줄 거라는 게 바로 그 핵심적인 이유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실손 보험료가 올라가면서 위험 보험료가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제도가 이제 정비가 진행이 되면서 그렇게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올해 손보사들의 위험 손해율이 전년 대비해서는 2%포인트가량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치까지 함께 레포트에서 제시가 되고 있는데요. 반면에 자동차 보험의 손해율 같은 경우는 조금 올라갈 가능성을 진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안에서도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경상 환자 과잉 진료하고 한방 진료 기준이 이제 마련이 되면서 어느 정도는 손해 감소에는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좀 봤습니다. 결국에는 전반적인 상황들을 감안하면은 올해 손보사들의 실적은 좋을 거라고 봤고요. 실손 보험과 자동차 보험이 조금 유리하게 바뀐다면은 1위권보다는 2위권의 보험사가 조금 더 유리하다라는 관점입니다. 종목은 현대해상하고 DB 손해보험 두 종목을 언급했고요. 그 안에서도 꼽는다면은 현대해상이 실손보험 비중이 더 높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최선호주는 현대해상을 꼽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신고가 행진을 펼치기도 했었던 게 현대해상이었는데 실손보험 쪽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한 모습이었군요. 그러면 이 금융주를 얘기할 때 금리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 맞습니다. 최근에는 전쟁 변수가 등장을 하게 되면서 과연 연준에서 어떻게 금리 정책을 가지고 나갈 것인가 주목이 됐는데 일단 파월 쪽에서는 25bp 금리 인상, 그렇죠. 시장 예상과는 좀 더 완화적으로 이야기를 했단 말이죠. 이것에 대해서 은행주가 또 한 차례 좀 실망감을 반영하기도 했었는데, 은행주에 대한 시각은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네, 50bp 하지 않을까 생각했다가 지금 베이비 스텝으로 변경이 될 거란 예고가 나오면서 약간의 기미 새기도 했는데, 대신해서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좀 봤습니다. 작년에 일단 굉장히 큰 폭의 순이자 마진 개선이 이뤄졌는데 올해도 이런 부분이 현재 진행형이라고 봤거든요. 그리고 이제 기억을 조금 되돌려 보시면은 작년에 11월부터 시작을 해서 1월 달에 한은에서 금리를 올렸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 효과가 대출 금리에 지금 반영이 되고 있는 그 단계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미국에서는 금리 인상은 아직 초입 단계이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된 호흡으로 금리 인상할 거라는 점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대신해서 보는 금리 전망은 올해 국내 두 차례 추가 인상인데 미국이 예상보다 훨씬 더 매파적으로 만약에 반응하게 될 경우에는 2차 두 차례 플러스 그 이상까지도 가능할 수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계대출 제한으로 우량 사주에게는 기회가 집중이 되고 이와 더불어서 대출금리는 예전보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여신의 퀄리티가 높아질 거라고 봤는데요. 반면에 마진은 오히려 증가하게 되면서 은행주에게는 훨씬 포트폴리오가 유리하게 구성이 될 거라고 봤습니다.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50bp 하려고 했다가 25bp가 약간 실망스럽긴 한데 중요한 거는 기조라는 거죠. 계속해서 전쟁이라는 변수 있습니다만은 금리 인상 꾸준히 진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으로 인한 순이자 마진이 개선되는 거 그리고 포트폴리오 질적인 측면에서도 좋아질 거라고 봤는데요. 그 안에서도 종목을 고른다면은 최선호주는 우리금융을 대신해서는 꼽고 있습니다. 네, 올해 내내 꾸준하게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베이비 스텝으로 가더라도 이러한 방향성을 보고 은행주 같은 경우는 좀 저조할 때 담아둘 수 있겠다는 시각을 제시했습니다. 실제로 1분기 실적 전망을 봐도 4대 금융지주사가 사상 처음으로 순이익이 이 4대 금융사 합쳐서 4조 원을 넘길 것이다. 이런 전망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증권주 같은 경우는 최근에 아무래도 거래 대금 때문에 실적 전망이 좀 그리 좋지는 않은 상황인데
매력이 상대적으로 또 떨어진다고 봤습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정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거래대금이 많이 줄어섭니다. 그래가지고 손보사나 지금 은행주보다는 지금 뒤에다 놓고 순위를 보고 있는데 올해 1분기 일평균 거래대금 1분기 다 마무리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까지 일평균 거래대금이 연초부터 19조가 살짝 넘어가는 수준입니다. 작년 1분기 동학개미 운동이라는 신조어가 탄생이 될 정도로 굉장히 거래대금이 많았는데 그 작년에 1분기를 정점으로 찍고 계속해서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거고요. 대신해서 분석하고 있는 상위 5개사의 수익성 대비 밸류를 봤더니 굉장히 싸다고 합니다. 상당하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상당히 저평가 구간은 맞는데 하지만 IB 수익이라던가 트레이딩 수익 아무래도 거래가 줄기 때문에 이런 회계적인 투명성이 떨어지게 되면서 실적도 사실 정확하게 추정이 어렵다고 합니다. 때문에 결국에는 증권주 투자할 때 직관적으로 대입해서 볼 수 있는 데이터라는 게 거래대금이 유일하기 때문에 거래대금이 줄고 있다는 거는 결코 우호적일 수가 없다.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고 해도 크게 메리트 없다라는 분석이고요. 증권주의 주가는 완전히 연동이 됩니다. 거래대금 추이에 연동이 되기 때문에 상방을 계속해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거라고 봤고요. 싸지만 올라갈 만한 동력도 없다. 이게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종목을 제시한다면은 실적이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키움증권하고 한국금융지주 두 종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증권주 바닥 잡기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매력적인 가격이 오면은 담아두겠다 하시는 또 중장기 투자자분들도 계시던데요. 일단 증권주에 대해서는 이 업종 가운데서 생보 다음으로 가장 부진하게 전망을 해준 금융주였습니다. 금융주에 대해서 인사이트를 좀 얻어볼까요? 그 전에 미국의 금리 인상 이벤트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죠. 25bp에 대해서 일단 언급을 했어요. 파월 연준 의장이. 근데 또 오일 쇼크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과거사를 봤을 때 오일 쇼크가 실제로 나타나면 연준에서 할 수 있는 카드는 급격한 금리 인상이다. 라는 얘기들이 나와요. 물가가 아무래도 빠르게 올라가서 경제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치면 금리 인상을 하면서 그거를 막는 게 연준의 책무라고 이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네. 연준의 제일 목표는 물가 안정이니까요. 예. 근데 일단 3월에는 25bp만 하겠다고 못을 박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네. 3월은 안 하겠죠. 당연히 3월은 50bp는 안 할 것이고 그거에 대한 거는 전쟁 리스크가 좀 줄어들면서 결국에는 5월에 FOMC를 한번 봐야 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올해 내내 미국이 금리 인상을 한다고 보고 금융주를 볼까요? 그렇죠. 그렇게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손해보험 업종서부터 조금 보면은 저는 은행하고 손해보험은 역시 긍정적이라 보고 증권주는 역시 부정적이다 이렇게 보고 싶고요. 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실손보험료가 지금 약 15% 정도가 인상이 됐죠. 그리고 금리 인상도 역시 손해보험 업종에 긍정적입니다. 지금 금융위에서는 실손보험 비급여 체계 개선과 비급여 항목 지급 기준을 강화하는 것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으로 2차 역마진이 완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자산을 채권으로 운영하는 보험사의 수익률은 당연히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올해 이제 자동차 보험을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좀 인상했으면 하는데 결국에는 삼성화재가 4월서부터 약 1% 수준으로 인하하겠다고 먼저 발표를 했습니다. 나머지 타사들도 따라갈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고요. 그 정도 수준에서만 타사들도 내릴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하락했던 자동차 보험 손해율은 당연히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증가할 전망이고요. 지금 손해율 증가는 예상되나 결국에는 안전속도 5030 영향으로 손해율의 예전처럼 급격한 회귀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행 업종인데요. 최근에 은행주가 상당히 약했죠. 은행주의 약세는 결국엔 장기금리 하락, 그 다음에 장단기 금리차 축소로 인한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때문에 하락한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충당금을 추가적으로 적립하라는 지금 금융위에서 얘기가 나왔는데 그런 규제 리스크도 원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유가가 상당히 급등하면서 물가 상승률, 국내 물가 상승률이 4%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요. 지금 높은 인플레는 경기와 그다음에 장기 금리의 방향성에 부정적입니다. 과거를 보면 가파른 물가 상승은 은행주에 부정적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지금 금리 인상으로 순이자 마진이 계속적으로 개선될 전망이고요. 인플레 압력으로 인한 기준금리 인상은 단기적으로는 순이자 마진의 긍정적, 중장기적으로는 부담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금 4대 금융주주의 러시아 위험 익스포저 같은 경우에는 약 6천억 원 수준인데요. 뭐 아주 많다고 할 수도 없고 아주 적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은행주 상승은 그렇게 본다면은 우크라이나 불확실성 해소 및 미국의 FOMC 긴축의 강도 여부에 좌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증권업종인데요. 모든 게 솔직히 말하자면은 비우호적입니다. 지금 기준금리 인상 등 유동성 축소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고 IPO 감소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 그다음에 IB 수익에도 영향이 있을 것으로 당연히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리 상승으로 상품 운용 수익도 감소하고 있고 그다음에 채권 평가 이익도 감소하고 있고 IB 조달 비용도 상승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브로커리지 지표도 둔화되고 있는데요. 그다음에 시장 금리 상승 등 주요 지표들의 방향이 비우호적입니다. 향후 증시나 거래대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서 받는 영향을 보자면은 증시와 거래대금 하락에 따른 브로커리지 수익 감소, 그다음에 트레이딩 및 상품 손익 감소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러시아 익스포저는 미미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어서 펀더멘탈 영향은 제한적이다. 모든 환경은 비우호적이지만은 증시가 단기 랠리로 들어가면은 같이 트레이딩에는 한번 참여해 볼 만하다. 이게 결론입니다. 네, 증권 같은 경우는 뭐 IPO도 줄어들고 금리 인상에 따라서 최근에 또 러시아 문제까지 부각이 되면서 거래대금이 감소하고 있다는 점은 부담이지만 그래도 시장이 바닥을 잡으면 한 차례 또 큰 탄력을 또 기록할 수 있다는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증권사 분석과 마찬가지로 손해보험 쪽 실손보험료 인상 모멘텀 가장 중요하게 호재로 봐주셨고요. 은행주 같은 경우는 물가 인상이나 러시아 익스포저 일단 16일 러시아 디폴트 가능성도 아직 확인해야 그때가 되잖아요. 뭐 고의적으로 디폴트를 할지 안 할지는 좀 봐야 될 것으로 보고 있고 외환 보유액은 충분해가지고 부채 상환 능력은 있는데 지금 미국의 그 제재가 있으면서 결국에는 좀 불만을 가지면은 고의적으로 디폴트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이번에 제재 때문에 비우호 국가 리스트를 발표했는데 거기 우리나라가 들어갔는데 그런 국가들한테는 부채를 루블화로 갚겠다라고 또 선언하기도 했어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스위프트 결제망을 그렇게 했으니까 자기네들이 달러를 조절할 수 없어서요. 그래서 그런 것 같은데. 저도.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은행주 같은 경우는 금리 인상을 일단 뭐 완만하게 가면 긍정적이지만 물가 상승 이런 것들은 좀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또 짚어주셨는데요. 관심주 꼽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보사일까요? 제일 원탑은 역시 저도 손보사, 그 다음에 은행, 그 다음에 3순위는 증권입니다. 일단은 은행주서부터 먼저 보자면 하나금융주인데요. 역시 금리 민감도가 다른 은행주보다 제일 높아가지고 금리 인상의 대표적으로 수혜주입니다. 그다음에 최고 수준의 건전성 관리 능력을 은행 업종 내에서 갖고 있어서 긍정적이고요. 역시 주가 탄력성이 4대 금융지주, 뭐 우리금융지주, 그다음에 삼성증권이 아니라 저기 KB금융, 신한지주 이런 거에 비해서 조금 더 탄력적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제 최근에 지금 주가 많이 빠졌는데 저는 반등 어느 정도는 좀 가능할 것이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현대해상인데 현대해상은 역시 아까도 얘기했듯이 경쟁사 대비 실손보험 비중이 다른 데보다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실손보험료 인상 및 제도 개선 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날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요. 지금 백내장 수술 관련해서 보험금 청구 비중이 다른 보험사보다 높은데 지금 비급여 항목의 지급 기준 강화 시에는 추가적인 이익도 더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오늘도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증권인데요. 업종 내 가장 높은 배당 성향을 갖고 있죠. 그리고 타사와 달리 트레이딩하고 상품 손익이 증시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크게 변하지 않는다. 그게 장점이고 대신 증시가 베어마켓 랠리에서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구간에 접어들면은 삼성증권보다는 차라리 키움증권이 나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금융주에 대해서 분석해봤습니다. 가장 탑픽으로는 증권사도 최원주 전문가도 손해보험사를 꼽고 있습니다. 실손보험료를 인상했고 제도를 정비하면서 보험 청구액이 감소하면서 업황이 좋아지는 환경에 놓여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증권사에서는 보험주 가운데서 현대해상, DB손해보험 두 종목을 중요하게 보자라고 제시했고요. 또 은행주 가운데서는
은행주 가운데서는 순이자 마진 개선을 주목하면서 실적 모멘텀 보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기에 은행주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금융지주 증권사에서는 보고 있었고 그리고 증권주 가운데서는 좀 부진할 것이다. 거래대금이 관건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최선호주로 한국금융지주, 키움증권을 꼽았습니다. 최원재 전문가는 이 세 가지 섹터 가운데서 각각 현대해상, 하나금융지주, 그리고 삼성증권을 꼽았는데요. 증권주 배당 매력이 있고 안정성을 본다면 삼성증권, 단기 트레이딩 구간에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접어들면서 시장 심리가 좋아진다면 키움증권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산업리포트 더 팩트였습니다.